네, 이번에는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원 공관과 미디어 연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은 다 마치고 귀국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김학철 충북도의원. 결국 비난 여론을 못 견뎠는지 오늘 밤에 8시가 조금 넘어서 귀국한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국민들이 이상한 레밍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김학철 도의원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들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끼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은 발언, 이번 그 레밍 발언으로 온 국민이 이 설치류, 레밍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가 갑인지 을인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뭐 갑질 논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을이 있습니다. 누구냐? 선출직 공무원들이죠. 왜냐? 본인들이 공복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슈퍼갑은 국민인 것이고 그 사람을 뽑아준. 그 다음에 선출된 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어린 것이죠. 갑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국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외유를 나갔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부터가 그럼 잘못됐으면 빨리 반성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니, 주인들이 쥐들 같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교육부 공무원이 국민들은 개돼지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심각한 것이 아까 그 김학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개XX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김학철 의원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탄핵을 바라보는 탄핵이 부당한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질서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혁신위원장이 뭐 앞장선 사람들 가려내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헌법적 절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어떤 자유한국당 내의 기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김학철 의원은 자기가 아마 태어나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오늘 귀국하는 저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혼자 들어오겠다니 뭐 대단한데 김학철 의원 아까 박소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레밍이 뭔가 설치류가 뭔가 네. 자연 공부 하나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들쥐 종류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두머리를 따라서 그냥 꽁무니만 보고 계속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낭떠러지건 물이건 막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레밍의 이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을 비유한 건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들쥐처럼 간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과 의사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김학철 의원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마치 레밍이 그 어떤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비판인 것처럼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저거는 아까 박 수장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항상 갑질을 하는 이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하게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서는 저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자, 지금 국민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자, 가수 이승환 씨는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모닝 설치류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치류들이라는 패러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들이 자살하는 들쥐냐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폐악질도 반드시 끝장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데 김학철 의원이 지금껏 해온 말과 태도를 보면 과연 오늘 저녁 8시 10분에 귀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도 뭐 레밍 들쥐 같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탄핵에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은 뭐 개 XX다. 네. 이렇게 보면 이분은 비교적 자기 확신, 자기 소신이 좀 강한 분 같아요. 자기 확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유를 왜 끝내고 들어갔냐. 뭐 네. 이 확신이 강한데 글쎄 오늘 귀국할 때도 이 확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좀 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사고방식 건재에서는 결국은 선출직,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사고방식이 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집은 뭐 악재가 겹친다고 어쨌든 보수 진영 내에서의 악재이고 자유한국당도 뭐 제명하겠다 했지만 계속 악재가 좀 겹치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김학철이라는 이 분도 기본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선출 민주주의가 뭔가, 대의제가 뭔가, 대의제에서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사람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김학철 도의원에 앞서서 또 갔다가 급고 귀국을 했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욕을 뭐 굉장히 먹었다고 하는데 제명이 됐죠. 당에서는. 박봉순, 박한범 도의원 과거 음주로 인해서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과거 들춰냅니다. 요즘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전적이 박한범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에 옥천읍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아, 예.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게 도의원이 갑질 아니에요 또? 맥주병을? 예. 공무원들을, 도의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들 불러다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맥주병 던져 행패를 부리고요. 또 한 분 박봉순 도의원 경우도 이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수해 피해를 당한 지역구가 자기 지역구예요. 청주 바로. 예, 청주. 예. 그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원래 나쁜 짓 하던 사람은 그 전적을 바꿀 수가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쁜 짓이 나쁜 짓을 낳고 아까 뭐 판사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뽑으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꼭 표로 심판해 주셔서 저런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는 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을 준 사람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당에서 제명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사실 민주당은 이제 징계 여부도 애매하게. 추미애 대표 얘기 보니까 뭐 수해봉업구 참여하는 걸 좀 지켜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뭐 이제 그 경중을 가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제 급히 귀국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귀국을 안 했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당이 굉장히 민감해. 우리 2010년 수해 났을 때 골프 친 국회의원들 큰 사건이 폭풍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공천 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가 힘들거든요. 게다가 선거가 내년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어쨌든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국민 마음을 좀 상처를 좀 더 따독거리는 차원에서 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제의 지방의원들 뭐 때만 되면은 외유성 연수 나가는 거 이거 자체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도 정치권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 수해 현장에서 벌어진 두 가지 장면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까지 마다하고 달려갔던 청주 수해 현장에서 이른바 황제장화를 신었다 이런 구설에 올랐어요. 박찬정 변호사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홍준표스럽다.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 신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찍혀도 또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히니까 그 구설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삽질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고통이 심하시지 않겠어요? 네. 차라리 가서 그럼 사실은 반면교사를 삼은 추미애 대표가 어제 갔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시간도 없고 이래서 봉사는 할 수 없지만
주민들 의견 저 열심히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나을 뻔했어요.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해나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20분, 30분 하고 와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도는 좋았는데 저게 마치 그냥 홍보성 사진 찍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도리어 반감을 샀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서 수혜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 허리도 아픈 분이 가서 20분 동안 삽질하다가 장화 신고 문제 돼가지고 비난받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제는 저걸 좀 계기로 해서 사진 찍고 홍보성으로 가는 건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 홍준표 대표 삽질도 좀 어색했다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요. 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우가 발생을 해도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장기적인 자, 저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수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또 내려갔는데 정치인들과는 달리 4시간 동안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쓰레기가 가득 든 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고 나르는 장면도 있었다. 이래서 또 화제가 돼서 물론 두 가지 사안을 직접 비교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치인의 어떤 쇼잉 같은 그런 현장 방문과 대통령 부인의 진정성 있는 현장에서의 복구 작업 참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장화 신는 장면이 문제가 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상처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있냐, 아니냐, 몇 시간 있었냐, 뭐 4시간 수해 봉사를 했으니까 잘했고 30분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치인들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모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하든 내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든 이 문제인데 홍준표 지사의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뭐 성금도 3천만 원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픈 국민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4시간 일을 했는데 저 그림들이 보여주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가 4시간 일을 한 게 수해 복구에 실제로 얼마 도움 됐냐는 것보다는 그건 당신들의 아픔과 퍼스트레이트는 내가 공감한다는 건데 야당 대표도 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보여진다면 그게 핵심인 것이지 뭐 그냥 뭐 청와대에 묵방이가 난 수해 현장 가겠다가 가지고 뭐 30분 대충 하고 도시락 하나 먹고 오면 뭐 피해를 줬든 안 줬든 제1야당 의석이 100석이 넘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국민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저 사진이 비교가 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인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아파하면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도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기본적 소양은 공감해야 된다. 네. 공감 속에 소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 사진은, 그 홍준표 대표 사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쇼잉으로 간 것인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전에 이 퍼스트 레이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해 현장을 가더라도 구호 물품을 전해주고 오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마대자루도 들고 나르고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장화 신는 모습하고 대비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옷을 본인이 벗으려고 했을 때 비서관이 받아주려고 하니까 본인이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하고 또 이 오버랩이 돼요. 김정숙 여사도 보면요. 실제 그냥 뭐 본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부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면 그냥 사진 찍고 오는 행사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 또 홍보하고 이렇게 끝났지만 제가 볼 때 김정숙 여사는 저기서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저분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겁니다. 네. 자, 아까 박 소장 얘기처럼 정치인들 또 정치와 관련된 분들의 진정성 있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점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일화가 되겠습니다.